이러한 것들이 모공 안에 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피지랑 좀 흡착을 해서 피지랑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서 모공을 막아버리는 게 흔히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반응이 좀 심하게 되면 피지 분비가 아예 막히니까 여드름이나 면포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클리니크 후즈의 이규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공을 넓히는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공을 넓히는 습관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과도하게 모공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나 피지가 있는 거를 이렇게 참지 못하고 다 손으로 짜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손으로 짤 때 손톱으로 이렇게 짜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긁어내듯이 이렇게 뜯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모공 표면에 자극이 되니까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이제 피지를 억지로 짜내다 보면은 모공 주위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공이 흉터성 모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 주위에 이런 자극이 되면 뭐 아예 이제 뾰루지처럼 심한 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염증은 아니더라도 미세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모공 주위 주직이 좀 붓게 되고 그게 모공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하거나 모공을 넓히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온도가 나는 이제 세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모공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따뜻해지고 습해지면은 자동적으로 좀 저절로 확장이 되고요. 피지 분비도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해서 모공을 확장시켜서 모공을 깨끗이 청소하고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면서 모공을 수축시켜서 정리한다. 뭐 이런 식의 세안법이 이제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세안할 때마다 그렇게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있는 물을 주게 되면 혈관도 같이 확장되고 수축되게 되는데요. 이 혈관의 확장과 수축이 이런 식으로 계속 급격하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혈관 자체가 이렇게 계속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탄성이 떨어진 고무줄이나 아니면 뭐 용수철처럼 아예 늘어나 버려서 홍조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혈관이 확장되면 홍조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확장된 혈관 사이로 이제 염증세포나 이런 게 나오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염증도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면 이렇게 내가 따뜻하게 뭐 스팀이나 이런 걸로 늘렸던 모공이 제대로 수축이 안 되게 될 수 있고 피부 탄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공뿐만 아니라 모공 주변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같이 늘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모공을 오히려 넓히는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안할 때 뭐 스크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뭐 스크럽이나 딥클렌저 같은 경우는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뭐 아무거나 막 써도 잘 뭐가 안 나는 두꺼운 피부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딥클렌저나 뭐 스크럽 같은 경우만으로도 피부가 쉽게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의 이제 스크럽이나 딥클렌저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이 정도만 써서 피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파운데이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좀 비슷한 것들, 뭐 컨실러라던가 에어쿠션이라던가 뭐 커버력이 좋은 뭐 비비크림, CC크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굴에 발랐을 때 이렇게 피부결을 곱게 해주고 매끈하게 해주는 이유는 입자가 굉장히 고운 크림 타입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입자가 굉장히 작은 크림이다 보니까 당연히 모공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공 안에는 원래 어느 정도 이제 짧은 털이 있으니까 털구멍이니까 모공이라 그러고, 그런 솜털 같은 거 주변에서 이제 피지가 나오면서 그걸 감싸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공 안에 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피지랑 좀 흡착을 해서 피지랑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서 모공을 막아버리는 게 흔히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반응이 좀 심하게 되면 피지 분비가 아예 막히니까 여드름이나 아니면 뭐 면포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클렌징을 잘 하신다고 해도 그게 남아있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얼굴에서 이제 모공을 막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화장을 했다가 지워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동안에 피지 분비가 장애를 받게 되니까 피지 분비 트러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드름이나 기타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데요. 이게 피부가 고와지게 하려고 모공을 가리려고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모공을 더 넓어지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화장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있으면 짧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선크림에 가루로 된 팩트나 파우더 정도로 마무리 하시는 게 더 피부를 위해서, 모공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모공을 넓힐 수 있는 안 좋은 습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